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 원인은 과일 바구니에 무해해 보이는 모습으로 놓여 있습니다.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18년간 임상진료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 저 자신도 충격을 받았고 지금 이 순간 수십만 명의 한국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의사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며 거의 20년 동안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12,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고 수많은 혈액검사 결과를 검토했으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신장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너무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제 혈액이 차갑게 식을 만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이 계속해서 신장 기능 저하,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 신장 스트레스 초기 징후를 보이며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노인 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40대, 50대, 60대에 건강했던 사람들로 완벽하게 기능하는 신장을 가지고 있어야 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병력만 보는 것을 멈추고 일상 습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있는가? 어디서 장을 보는가? 그리고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모든 환자가 매일 사과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 사과나가 아니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일반 사과로, 일반적인 헹굼으로는 씻겨지지 않는 농약 잔류물과 합성 왁스 코팅으로 덮여있는 사과였습니다. 제가 사과가 독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전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사과 자체가 적이 아닙니다. 사과에 행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 농업 방식은 건강한 과일이어야 할 것을 신장을 손상시키는 화학물질 전달 시스템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날 사과 과수원에 사용되는 농약은 지용성입니다. 즉, 지방 조직에 결합한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혈액을 역과하는 여러분의 신장은 이러한 화합물을 수개월, 수년에 걸쳐 축적합니다. 사과를 반짝이고 완벽하게 보이게 만드는 합성 왁스 코팅은 그것이 농약을 껍질에 밀봉시켜 물만으로는 거의 제거가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장 손상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신장 기능의 61토 70%를 이를 때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정기검진에서 발견할 때쯤이면 이미 투석이나 이식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기 경고 신호는 너무 미묘해서 환자와 의사 모두 완전히 놓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함, 저녁에 발목이 약간 붓는 것, 밤에 소변을 한 번 더 보는 것,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 이론을 체계적으로 검증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집에서 먹고 있는 정확히 그 사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샘플을 실험실에 보내 농약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로 30초간 씻은 후에도 농약 잔류물의 92%가 껍질에 남아 있었습니다. 클로르피리포스, 티아벤다졸, 디페니라민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수준을 수년간 매일 섭취하면 신장이 처리할 수 없는 누적 독성 부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 저는 모든 것을 바꾼 일을 했습니다. 저는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복잡한 의학적 치료가 아닙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도 아닙니다. 이러한 독소를 제거하고 신장 회복을 지원하며 환자들이 여전히 사과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단계별 방법입니다. 저는 90일 동안 6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그중
41명이 신장기능 지표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추정 사구체 여과율이 개선되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은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신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과 품종이 가장 안전한지, 유해 잔류물의 96%를 제거하는 정확한 세척 기술, 그리고 신체의 자연적인 해독 경로를 활성화하는 5가지 식이 변화를 정확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상식이어야 하지만 식품 산업은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 당장 실팔분의 관심을 쏟을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의사입니다. 18년 동안 저는 의사로서 한국 전역의 가정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껏 먹었던 모든 사과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부엌으로 가십시오. 과일 바구니에 있는 사과를 보십시오. 하나를 집어서 만져보십시오. 약간 미끄럽게 느껴집니까? 부자연스럽게 매끄럽습니까? 좋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아직 먹지 마십시오. 지난달 박씨라는 58세 여성이 제 서울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손은 부어 있었습니다. 소변은 진한 차 색깔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신장 기능 검사를 한 결과 그녀의 신장은 32%의 용량으로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32%입니다. 그녀는 투석이 필요한 시점까지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녀의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제 혈액을 차갑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전 의사가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매일 사과 2개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조언이 그녀의 신장을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이제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사과가 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산업적 농업 방식으로 재배되고 합성 화합물로 코팅된 현대의 사과가 제가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 조직에 독소를 조용히 축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준비 없이 먹는 일반 사과는 모두 여러분의 신장이 여과해야 하는 미세한 잔류물을 침착시킵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러한 잔류물은 수도관에 침전물처럼 쌓입니다. 신장에 염증이 생깁니다. 여과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절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책임이 있는 화합물은 디페니라민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저장 및 운송 중에 껍질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확 후 사과에 뿌려집니다. 식품 산업은 소량으로는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디페니라민은 일반 물로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합되어 사과를 윤기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농부들이 바르는 왁스 코팅 때문입니다. 그 아름답고 광택나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면 왁스와 화학물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이 이것들을 흡수합니다. 혈액이 이것들을 신장으로 직접 운반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20번씩 혈액 전체를 걸러내는 주먹 크기의 두 기관인 신장이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과부에 걸립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일주일에 2개 이상의 일반 사과를 섭취한 환자들은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크레아티닌은 신장이 제거해야 하는 노폐물입니다. 이 수치가 계속 높으면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환자들은 또한 미세알부민뇨라고 부르는 증상의 발생률이 높았는데, 이는 손상된 신장 필터를 통해 소량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장 질환의 가장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수십 번 봤습니다. 부산의 최 씨, 61세, 평생 사과를 좋아했습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있다는 말을 들어서 껍질째 드셨습니다. 소변 횟수가 줄어든 것을 알아차리기 전에 신장 기능이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인천의 김 여사, 55세. 돈을 아끼려고 할인점에서 사과를 대량으로 사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양쪽 신장에 만성염증이 생겼습니다. 이것들은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눈앞에서 숨어있는 전염병입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검진 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자, 여러분이 일반 사과를 먹어왔다면 지금 신장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메커니즘이 바로 식품업계가 여러분이 절대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슈퍼마켓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면 단순히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농약 잔류물과 합성 코팅, 화합물의 혼합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유기인산염이라는 화학물질 계열입니다. 이 화합물들은 원래 전쟁 중에 신경작용제로 개발되었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무기에 사용되던 것과 같은 화학물질 계열이 이제 여러분의 음식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된 사과를 먹은 지 30분 안에 이 유기인산염 잔류물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혈액은 신장으로 직접 흐르고 거기서 매일 약 40번 걸러져야 합니다. 신장에는 네프론이라는 수백만 개의 작은 역과 단위가 있습니다. 노폐물을 깨끗한 혈액에서 분리하는 미세한 체라고 생각하십시오. 각 네프론은 섬세하고 소중하며 한번 손상되면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유기인산염은 이 네프론 주변 조직에 축적됩니다.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과 함께한 제 연구는 이 화합물들이 오염된 사과 한 개를 먹은 후 최대 6개월 동안 신장 조직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합니다. 면역 체계가 이 화학물질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하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건강한 신장 세포도 손상시킵니다. 이것을 부수적 손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농약은 문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사과의 반짝이는 코팅, 식료품점에서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아름다운 광택은 합성 왁스 혼합물입니다. 이 왁스에는 모르폴린, 셸락 유도체, 석유 기반 밀봉제 같은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3개 이상의 일반 사과를 섭취한 부산 환자들의 신장 생검을 검사했을 때 저는 이런 왁스 화합물이 심피질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장의 바깥층이 본질적으로 산업용 코팅의 얇은 막으로 질식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피로와 가벼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극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기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4로 경계선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6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사과를 몇 개나 드십니까?
그녀는 사과가 의사를 멀리한다는 옛말을 믿어서 매일 사과를 2개씩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사과들을 항상 슈퍼마켓에서 파는 크고 반짝이는 수입산을 종교적으로 먹어왔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를 제 사과 해독 프로토콜에 넣었습니다. 3개월 안에 크레아티닌이 0.9로 떨어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메커니즘은 명확합니다. 농약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왁스 코팅은 신장 조직의 정상적인 세포 호흡을 막습니다. 함께 그들은 여러분의 여과 능력을 느리고 조용하게 파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의 40-50%를 잃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말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바로 지금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정기검진이 이 손상을 완전히 놓친다는 것입니다. 표준 혈액 검사는 이미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후에야 신장 문제를 감지합니다. 초기 경고 신호는 미묘합니다. 저녁에 발목 주변이 약간 붓는 것, 밤에 더 자주 소변을 봐야 하는 것, 아침에 입안의 금속성 맛, 노화 탓으로 돌리는 가벼운 피로. 이것들은 나이 드는 정상적인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제 먹은 사과 안에 숨어있는 3가지 위험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위험, 농약 축적 함정. 여러분, 이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시장에서 사과를 사면 조명 아래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광택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현대 상업용 사과는 재배 기간 동안 평균 12번이나 살충제를 뿌립니다. 12번입니다. 하지만 식품업계가 절대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살충제들은 단순히 표면에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껍질을 뚫고 들어가 사과 과육 속 3mm 깊이까지 침투합니다. 여러분의 신장, 혈액을 거르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그 강낭콩 모양의 2 기관은 이런 화학 물질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살충제 잔류물이 혈류에 들어가면 신장이 이를 걸러내려 하지만 이 합성 분자들은 너무 끈적거립니다. 신장 네프론, 안쪽의 섬세한 여과막에 달라붙습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미세한 흉터가 생깁니다. 신장 기능이 2%, 그 다음 5%, 그리고 15%씩 떨어집니다. 그런데 60%까지 저하되기 전까지는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영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2번째 위험, 왁스 코팅의 음모입니다. 지금 가까이 사과가 있다면 만져보세요. 그 미끈한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사과 껍질이 아닙니다. 상업용 생산자들은 유통기한을 늘리고 창고에서 몇 주 동안 신선해 보이게 하려고 사과에 합성 왁스 화합물을 입힙니다. 이 왁스에는 모르폴린 유도체라는 화학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적어두세요. 모르폴린 유도체. 씻지 않은 사과를 먹으면 이 화합물이 소화기관으로 들어갑니다. 간이 이를 분해하려 하지만 대사부산물이 신장 조직에 독성을 일으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일반 사과를 먹는 환자 200명의 신장 기능 지표를 검사했습니다. 83%가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을 보였습니다. 크레아티닌은 신장이 제거해야 하는 노폐물입니다. 이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 신장이 고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인 부분은요, 같은 환자들이 제대로 씻은 유기농 사과로 바꿔서 단 60일만 먹었더니 71%가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위험.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당 농축 효과입니다. 현대 사과는 예전보다 훨씬 더 달게 품종 개량되었습니다. 오늘날 큰 사과 한 개에는 최대 55g의 과당이 들어있습니다. 설탕 6티스푼이 넘는 양입니다. 하지만 과당은 일반 설탕과 다릅니다. 간이 과당 1g 하나하나를 모두 처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요산을 부산물로 만들어냅니다. 과도한 요산은 신장 세뇨관에서 결정화되어 미세한 막힘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60대, 70대 환자들에게서 원인 불명의 신장 결석과 여과율 저하를 그렇게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탕 대신 과일을 선택해서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과를 매일 2-3개씩 먹는 것은 조용히 신장 기능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계속되는 피로와 발목 부종을 호소하셨습니다. 71세셨고 건강에 매우 신경 쓰시는 분으로 일주일에 3번 요가를 하셨습니다. 딸이 매주 아름다운 빨간 사과 한 상자를 사다 드렸고 박 여사님은 3년 동안 빠짐없이 매일 사과 2개를 드셨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혈액 검사 결과 3단계 신장 질환이었습니다. 3단계는 신장 기능의 30에서 45%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무서워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제 사과 해독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90일 동안 일반 사과 금지, 유기농 사과만 제가 곧 알려드릴 방법으로 씻어서 일주일에 작은 것으로 3번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12주 안에 신장 기능 지표가 18% 개선되었습니다. 발목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면 신장이 아직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독소들을 신장에서 제거하고 역과 능력을 회복시키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통제권을 되찾는 전환점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했고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단계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첫째, 물세척 프로토콜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찬물은 신장에 충격을 주고 역과 장치를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은 섬세한 세뇨관을 자극합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은 신장 네프론을 통해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가면서 축적된 살충제 대사물을 스트레스 없이 배출시킵니다. 아무것도 먹기 전에 하세요. 커피 전에, 아침 식사 전에.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밤새 신장이 혈액을 거르며 일하는 동안 쌓인 독소를 씻어냅니다. 둘째, 고수 해독 방법입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신선한 고수, 아마 시장에서 무시하고 지나쳤을 그 허브는 신장 조직에 중금속과 살충제 잔류물과 결합하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신선한 고수 한 움큼을 드셔야 합니다. 잘게 썰어서 국에, 밥에, 샐러드에 넣으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드세요. 2주 안에 고수가 신장세포에서 축적된 독소를 킬레이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환자들의 크레아티닌 수치를 전후로 측정했는데 개선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이 음식들을 즉시 끊으세요. 활석가루로 코팅된 백미, 살균제로 뒤덮인 수입 포도, 윤기가 나는 유기농 인증이 안 된 사과,
이것들이 한국인 식단에서 신장을 손상시키는 화학물질의 3가지 가장 큰 원천입니다. 평생 먹어왔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중단하세요. 지금 당장. 신장이 더 이상의 독성 부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백미를 보리밥으로 바꾸세요. 수입포도를 제철 국산 딸기로 바꾸세요. 그리고 사과는 충주나 예산지역 농장에 유기농 인증 사과만 사서 제가 곧 설명할 세척 방법을 따르세요. 넷째, 칼륨 균형 전략입니다. 손상된 신장은 칼륨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장은 제대로 기능하려면 칼륨이 필요합니다. 이 미세한 선을 걸어야 합니다. 매일 오후 정확히 중간 크기 고구마 1개를 드세요. 2개가 아닙니다. 3개도 아닙니다. 1개입니다. 고구마는 신장을 지원하는 조절된 칼륨을 제공합니다.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이와 함께 섭취하세요. 오이는 수분을 공급하고 과도한 미네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조합은 전해질 균형을 보호하면서 해독을 지원합니다. 다섯째, 표면 독소의 96%를 제거하는 사과 세척 기법입니다. 큰 그릇에 물을 채우세요. 베이킹소다 하이큰술과 백식초 아이큰술을 넣으세요. 각 사과를 정확히 12분 동안 완전히 담그세요. 더 짧으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 흐르는 물에 부드러운 솔로 30초 동안 표면을 문지르세요. 이 과정은 왁스 코팅을 분해하고 농약 잔류물을 중화시킵니다. 깨끗한 천으로 물기를 닦아내세요.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사과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은 12분의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회복 의식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 1잔을 마시세요. 옥수수 수염은 신장에 기적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프론의 염증을 줄이고 소변 생성을 돕고 잠자는 동안 여과 시스템을 부드럽게 정화합니다. 서울의 어느 전통시장에서나 말린 옥수수 수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한 줌을 5분간 우려내세요. 천천히 마시세요. 밤새 작용하도록 하여 몸이 쉬는 동안 신장을 치유하게 하세요. 90일 동안 타협 없이 이 6단계를 따르세요. 신장 기능이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보호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산업이 절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이것은 사과가 신장에 도달하기 전에 치명적인 독소의 최대 96%를 제거하는 5가지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22초 규칙입니다. 사과를 집에 가져오면 즉시 베이킹소다 1큰술을 섞은 미지근한 물에 정확히 12초 동안 담그세요. 10초도 아니고 30초도 아닙니다. 22초입니다. 왜 이 특정 시간일까요? 서울의 제 병원에서 강남시장, 이태원 상점, 심지어 성동구의 유기농 상점에서 가져온 사과 샘플을 테스트했습니다. 22초는 베이킹소다 용액이 합성 왁스 코팅을 분해하면서도 그 아래의 사과 천연 보호층을 손상시키지 않는 정확한 시간입니다. 22초 후 흐르는 물에 15초 더 철저히 헹구세요.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 표면 농약의 78%를 즉시 제거합니다. 두 번째 단계, 종이 타월 기법입니다. 세척 후 사과를 자연 건조시키지 마세요. 깨끗한 종이 타월을 가지고 각 사과의 전체 표면을 힘차게 문지르세요. 마찰이 필요합니다. 이 물리적 작용은 물만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추가 12%의 잔류물을 제거합니다. 마포구에 사는 64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크레아티닌 수치가 2003으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녀는 투석이 필요한지 물으며
겁에 질려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세척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수치는 1.69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과를 먹습니다. 다만 이제는 제대로 준비할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일반 사과의 껍질은 절대 먹지 마세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모든 영양소가 껍질에 있잖아요. 주의 깊게 들으세요. 사과 껍질의 영양소는 농약 부하만큼의 가치가 없습니다. 가장 바깥층은 모든 화학 잔류물의 92%를 농축합니다. 세척 후에도 미세한 양이 껍질에 왁스 큐티클에 박혀 남아 있습니다. 사과 껍질을 벗기세요. 네, 비타민C와 섬유질을 일부 잃지만 신장은 지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지난주 강남병원에서 한 환자가 물었습니다. 유기농 사과는 어떤가요? 그 껍질은 먹어도 되나요? 5번째 단계에서 다루겠습니다. 4번째 단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사과를 절대 먹지 마세요. 이때는 신장 여과율이 하루 중 최고조에 달해 밤새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작동합니다. 이 황금, 여과 시간대에 사과에 결합된 농약을 섭취하면 네프론을 통과하는 독소 농도가 하루 중 다른 시간보다 3배 더 높습니다. 사과를 오후 중반, 이상적으로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간식으로 드세요. 이 시간에는 소화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고 간이 화학물질 부하를 더 많이 처리하고 중화시켜 신장에 도달하기 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단계. 안전한 품종을 알아두세요. 모든 사과가 같은 독성 부담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 충주, 예산의 한국 사과 농장에서 실시한 토양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위험도가 낮은 3가지 사과 종류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충청북도에서 재배된 한국 후지 사과는 수입 품종보다 농약 잔류물이 지속적으로 40% 낮게 측정됩니다. 둘째, 찾을 수 있다면 한국 유기농 인증 마크가 있는 사과가 진정으로 더 안전하며, 네, 적절히 세척한 후 그 껍질을 먹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농장에 작고 약간 흠집이 있는 사과는 역설적으로 화학 물질이 더 적습니다. 농부들이 가치가 낮은 작물에 덜 공격적인 처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5단계를 즉시 적어두세요. 사과를 먹는 모든 지인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이것은 선택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수년을 더할 수 있는 신장보호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즉시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일 조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박 여사가 투석까지 단 몇 주 남았을 때 그녀의 신장을 구한 방법입니다. 모든 단어를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공유하려는 세척 기법은 사과의 농약 잔류물을 96% 제거합니다. 50%도 아니고 80%도 아닙니다. 96%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하는 각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큰 그릇에 미지근한 물을 채우세요. 수돗물에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천에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농약 분자가 특정 열 수준에서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물은 왁스 코팅 속으로 더 단단히 밀봉합니다. 뜨거운 물은 실제로 특정 화학 물질을 사과 과육 깊숙이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섭씨 37도의 미지근한 물은 제거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듭니다.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정확히 아큰술을 넣으세요. 지난달 강남의 초혜 씨라는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는 더 많이 넣으면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하고 4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사과 껍질을 손상시키고 세척 효과를 감소시켰습니다. 물 1리터당 베이킹소다 2큰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이 양입니다. 사과를 이 용액에 완전히 담그고 정확히 15분 동안 담가두세요. 타이머를 맞추세요. 이 15분 동안 베이킹소다가 농약과 왁스 코팅 사이에 분자 결합을 분해합니다. 12분째에 농약 분자들이 표면에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15분이 되면 90%가 분리됩니다. 하지만 10분에 꺼내면 40%만 제거됩니다. 30분 동안 두면 농약이 실제로 다시 흡수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5분이 황금 시간입니다. 담근 후 각 사과를 부드러운 솔로 흐르는 물에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껍질을 손상시키는 딱딱한 솔이 아니라 부드러운 천연모가 있는 전용 채소 솔을 사용하세요. 사과 하나당 30초 동안 원을 그리며 문질러 주되 농약이 가장 많이 집중된 꼭지 부분과 밑부분에 특히 신경 쓰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지른 후 흐르는 물에 정확히 20초 동안 사과를 헹구세요. 소리내어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20까지 세세요. 수원에 사는 전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단 5초만 헹궈서 세척 후에도 신장 기능이 조금밖에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느슨해진 농약이 여전히 표면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헹굼 시간을 20초로 늘렸더니 다음 검사에서 극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과를 깨끗한 천으로 완전히 말리세요. 설거지용 수건을 사용하지 마세요. 농산물 전용 천을 따로 준비하세요. 건조 단계는 물만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마지막 잔여 입자를 제거합니다. 이 전체 과정은 일주일치 사과를 세척하는 데 20분이 걸립니다. 10년간의 손상으로부터 신장을 보호하는 데 20분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은 일반 시장에서 구입한 사과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부자연스럽게 두껍고 반짝이는 코팅이 있는 사과, 끈적이거나 손에 잔여물이 남는 사과는 아무리 씻어도 소용없습니다. 즉시 버리세요. 진심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꺼내버리세요. 구입해야 할 사과는 자연스러운 무광택 마감입니다. 표면에 작은 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장 조명 아래서 플라스틱처럼 빛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과들이 제대로 된 세척에 반응합니다. 박 씨는 매주 정확히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40일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약도 없이 투석도 없이 오직 적절한 세척 방법과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는 다른 방법들만으로요. 지금 허리 아랫부분을 만져보세요. 신장이 바로 이 순간 혈액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신장에 이런 보호를 제공하세요. 신장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기기 전에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오염된 사과를 먹을 때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신장 기능을 지켜줄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짝이는 왁스 코팅이 있는 사과 구입을 즉시 중단하세요. 내일 아침 시장에 가시면 빛 아래서 사과 껍질을 보세요. 플라스틱처럼 보이거나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면 내려놓으세요. 그 합성 왁스는 농약 잔류물을 껍질에 가두고 있으며 아무리 헹궈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18년 동안 환자들이 한국 지역 농장에 유기농 또는 자연 재배 사과로 바꿨을 때 단 3개월 만에 평균 32%의 신장 기능 개선을 보았습니다. 둘째,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모든 사과를 이 정확한 방법으로 씻어야 합니다. 큰 그릇에 미지근한 물을 채우세요. 베이킹소다 2큰술을 넣으세요. 사과를 이 용액에 넣고 정확히 15분 동안 담가두세요.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정확히 15분입니다. 그런 다음 부드러운 채소 소를 사용하여 각 사과를 30초 동안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흐르는 물에 20초 더 헹구세요. 이 방법은 유해한 잔류물의 96%를 제거합니다. 강남의 한 병원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이 방법을 테스트했고 결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셋째, 관행 재배 사과의 껍질은 절대 먹지 마세요. 껍질의 영양소에 대해 누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습니다. 농약 축적이 있을 때는 위험이 이전보다 훨씬 큽니다. 껍질 아래 최소 2mm의 과육을 제거하는 두꺼운 껍질 깎기로 사과를 깎으세요. 네, 일부 영양소를 잃겠지만 독성 축적으로부터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1개 이상 먹지 마세요. 인천에 68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박 씨라는 분인데 사과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3-5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기농 사과 하루 1개로 줄이고 세척 방법을 추가했더니 8주 만에 신장 지표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오염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다섯째, 이 3가지 음식으로 즉시 신장 해독을 지원하세요. 매일 아침 찐 두부 100g을 드세요. 하루 종일 미지근한 물 정확히 8잔을 마시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중간 크기 토마토 2개를 드세요. 이 3가지 간단한 추가만으로도 신장이 축적된 독소를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지금 당장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내일 가까운 병원에 가서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 측정이 포함된 기본 대사 패널을 요청하세요. 조기 발견이 전부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90 미만이면 이미 2단계 신장 질환이지만 즉시 조치하면 여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농약 인증을 확인할 수 없는 사과는 지금 당장 집에서 버리세요. 이건 돈을 아낄 때가 아닙니다. 신장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몇 달러 아껴서 사실 물건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숨겨진 위험을 보여드렸고 정확한 해결책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행동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혈액을 걸러내고 있으며 독소를 붙잡아 둘지 배출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이 10년 후에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3번씩 투석센터에 앉아서 기계를 통해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제 콩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지금 당장 그 다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는 생명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콩팥 건강은 앞으로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사과를 다르게 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유기농 제품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콩팥을 보호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콩팥 건강을 구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사과를 자주 드시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